안녕하세요. I'm your 2호 정지영입니다. 제가 홈 에센셜 키트를 이번에 좀 소개시켜 드리기로 각 오일별 효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일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6가지, 그리고 제가 지금 추가로 2개를 더 얹었는데 6가지, 이렇게 총 10가지의 오일이 홈 에센셜 키트에 들어 있습니다. 이 키트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상비하시면 좋을 어떤 응급처치 이렇게 증상별로 몸이 안 좋으실 때나 감기에 걸리셨을 때나 어디 통증이 있으시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 좋으신 오일들을 이렇게 모은 키트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테라의 회원이 되실 때만 구매를 할 수 있는 키트이고요. 저도 사실 도테라 오일을 입문할 때 이 키트를 구입해서 이제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도테라 오일을 향을 이렇게 하나씩 맡아보고, 저는 그때 이제 도테라의 본사에 찾아가서 에센셜 오일을 한번 쫙 다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집에 와서 차근차근 좀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 키트를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감기가 왔을 때나 좀 비염에나 이렇게 대처할 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키트를 구매하였고요. 39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에센셜 오일에 갑자기 39만 원을 투자하기에는 저의 약간 부담이 느껴져서 6개월 할부로 저는 질러서 이제 입문을 하였고요. 입문을 하고 나서 에센셜 오일을 바로 활용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저는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 건강에 관해서는 약간 겁이 없어요. 좀 좋다는 거는 이것저것 제가 궁금한 거는 막 해보는 성격이어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고, 다만 이제 섭취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섭취는 한 2, 3일 정도 걸렸고요. 섭취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 맛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좀 몸이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살짝 했으나, 저의 이런 두통, 알러지 비염에 의한 두통이 너무 심했고, 두통약을 먹는 것보다 이거를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몸이 실제로 정말 편안해져서 두통 증상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오이를 먹어도 몸이 편안해지는구나, 오이를 먹으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감히 좀 시작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서두가 길었네요. 각 오일별 효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레몬 오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몬 오일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저는 레몬 오일을 매일매일 물잔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닌 물잔 혹은 텀블러에, 플라스틱 텀블러 말고 스테인레스 텀블러에 500ml 기준으로 4방울에서 5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 방울, 2방울 떨어졌네요. 이거는 컵이 좀 크니까 250ml 정도 되거든요. 컵에 넣어서 물과 함께 이렇게 마셔주곤 합니다. 레몬의 효능은요, 레몬은 정말 일당백의 오일이라고 하는 가장 저렴하지만 정말 많은 효능을 갖고 있는 오일이에요. 우선 대표적으로 디톡스. 여러분 다이어트를 원하시나요? 살을 실제로 빼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만 살이 좀 찌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레몬 오일이 정말 체중을 쑥쑥 빼는 건 아니지만 혈관을 청소해 주고요. 우리 몸에 어떤 피떡 같은
울혈, 이렇게 뭔가 피가 이렇게 끈적끈적 이렇게 환경 독소 같은 디톡스가 필요한 어떤 피가 이렇게 좀 뭉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녹여서 몸 밖으로 이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레몬 오일을 보통 정말 위염이 심하신 분들은, 저도 이제 잘 몰랐을 때 별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없어서 크게 모르다가 저희 사촌 언니가 레몬 오일을 먹고 속이 쓰리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단을 했었고, 레몬을 평소에 드셨을 때 그렇게 레몬 오일은 시지 않아요. 하지만 레몬 오일을 먹었을 때 이렇게 속이 많이 쓰리셨던 분들은 복용을 하지 마시고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셔서 코코넛 오일과 한 100원 정도 코코넛 오일 양에 레몬 오일 2방울 정도 떨어뜨리셔서 위 부분에, 위장 부분에 좀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발바닥에 도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일을 사용하시다 보면 특히 이따 설명하겠지만 소화 오일을 좀 드시다 보면 위에 염증을 많이 줄여주어요. 그래서 우리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다이제스트젠이나 혹은 페퍼민트, 소화에 좋은 두 오일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 명치 부분, 위 부분에 발라주시면 실제로 위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 다른 오일들과 함께 자극적이지 않은 오일들과 함께 드셔보시다가 좀 위염이 많이 좋아지셨다 하시면 레몬 오일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 오일을 못 드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만큼 속을 좀 다스려 줘야 되는 거니까 다스리신 후에 복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루에 안전하게 4방울에서 8방울 정도 복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방울 정도 드시려면 하루에 1리터의 물을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1리터, 그러니까 500ml 기준으로 4방울, 1리터 기준으로 8방울, 이렇게 틈틈이, 그거를 크게 꼭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틈틈이 물잔에 이제 물을 드실 때 한두 방울씩 옆에다 부엌에다 놓으시고 떨어뜨리셔서 드시면 우리 혈관 청소하고 이제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실제로 레몬물만 마셨는데 화장실을 엄청 잘 가시는, 갑자기 바로 반응이 오셔서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혈관 청소와 변비 예방,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그 환경 독소들, 어떤 피가 이렇게 뭉치는 그 찐득찐득한 피를 좀 분해해서 녹여서 내보내는 데 실제 도움을 주고요. 피부에 사용하면 미백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레몬 오일은 피부에 도포할 시 좀 따가울 수 있으니까 많이 희석하시기를 바라고요. 권장드려요. 제가 한 방울을 여기 한 500원 정도의 양에 이렇게 얼굴에 바르신다면 저는 왠지 조금 따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꼬마병 있으신가요? 2mm짜리 꼬마병이 있는데 그 꼬마병에 이 레몬 오일을 넣어서 뒤를 톡 이렇게 치시면 3분의 1 혹은 4분의 1 방울 정도의 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00원 정도 코코넛 양에 이렇게 같이 희석해서 저녁에만 이렇게 살살 발라보시면 어떨까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평소에 피부가 많이 예민하시다면 레몬 오일을 조금 다른 오일부터 우선 피부를 건강하게 한 후에 내가 좀 디톡스를 원한다 할 때, 피부 디톡스를 원하고 좀 피부가 환해지고 싶다, 정화되고 싶다 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 오일은 그리고 이렇게 피부에 아주 작은 이렇게 오돌도돌도돌 여드름이 나는 부분에 아주 원액 소량, 그냥 여러분 소량이 한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소량이 되지 않아요. 이 뚜껑 부분, 여기 테두리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아주 살짝 묻혀서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그 부분만 살짝살짝 발라주셔도 아주 작은 오돌도돌한 염증이 났을 때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좀 도움을 봤어요. 그리고 레몬 오일은 감광성이 있고 햇빛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살짝 얼굴에 바르실 때는 밤에만 사용하시기를, 아주 소량 밤에만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레몬 오일은 여러분 이렇게 마시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실제로 활력이 나요. 그래서 수시로 마시기를 제가 권장드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뭐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은 피곤한 기분이 들었을 때 굉장히 활력이 나고 뭔가 이렇게 상큼하고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퓨징을 하실 때 레몬 오일을 같이 넣어준다면 실제로 활력이, 이제 섭취하시는 거랑 똑같게 활력이 나고, 그리고 좀 집안의 잡 냄새를 없애는데도 굉장히 좋은 오일입니다. 디퓨저 청소하실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는 청소를 하는데, 이제 다 쓴 디퓨저를 열어서 키친타올 같은데 이렇게 한 레몬 2방울 정도 묻혀서 닦아줍니다. 그리고 바짝 말려요. 뚜껑은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물에 담가서 좀 불려준 다음에, 따뜻한 물에 담가서 불려준 다음에 청소하고요. 본체는 물에 닿으면 이제 고장이 나니까 안쪽만 살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닦아주곤 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은 갖고 다니면서 가방에 꼭 갖고 다니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갖고 다니시면서 틈틈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더우드도 제가 껴놓은 오일이고, 이건 껴놓은 이유가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온가드. 여러분, 온가드 오일. 자, 온가드 오일 다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온가드 오일은 대표적인 도테라의 면역력 블렌딩 오일입니다. 도테라의 블렌딩 오일이 꽤 많아요. 누구나 사용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가장 입증된, 저희도 방울수를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오일이 들어가는지는 알지만 정확한 방울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누구에게나 잘 맞는 비율로 이제 면역력을 위해서 나온 블렌딩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 온가드는 대표적으로 환절기, 겨울 정말 많이 쓰여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에어컨을 틀기도 많이, 여름에는 항상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리고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며 환절기니까 감기 많이 걸리시고, 겨울에는 뭐 항상 면역력을 중요시해야 되는 계절이다 보니까 사실 사계절 내내 많이 발향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지에어와 온가드 오일을 아이 있는 집에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호흡기 블렌드고, 그리고 얘는 브리드라고 미국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지에어이고요. 그리고 온가드 오일은 이제 면역력이니까 호흡기와 면역력을 같이 이렇게 좀 보호해 줄 수 있게 아이 있는 집에 발향하시는 걸로 가장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가드 오일은 우리가 인후염이 왔을 때, 혹은 그러니까 목에 인후염이 왔을 때, 그리고 구내염이 왔을 때 이제 가글을 많이 하거든요. 유리잔에, 제가 지금 여기 음료수가 좀 남았는데, 이런 유리잔에 물을 넣고, 저는 보통 정수물로 해요. 정수물로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온가드 한 방울 혹은 2방울을 떨어뜨려서 이제 가글을 해주는 거예요. 한 3-4번에 나눠서. 근데 입을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그럼 입술에 묻어서 온가드 오일이 굉장히 좀 맵거든요. 그래서 입 안에 들어갔을 땐 괜찮은데 입술에 좀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가글하시고 뱉어주시고 마지막 물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로 하셔도 그럼 다 뱉어내시면 되고요. 구내염이 왔을 때 보통 그렇게 가글하시기를
인후염도 마찬가지고 가글하기를 이제 제가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목 안에 이제 인후염이 좀 심하다 이럴 때는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가글도 해주고 그리고 복용도 해주고, 그럴 때는 캡슐이라고 그 식물성 연질 캡슐이 있어요. 그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몸에 소화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오일을 넣어서 복용하는 캡슐인데요. 온가드 오일과 그 다음에 티트리 오일, 또 레몬 오일, 그리고 오레가노 오일, 보통 감기 왔을 때, 그리고 프랑킨센스 오일, 이렇게 5개를 감기 블렌드로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5개 감기 오일로 복용을 하고 있는데, 식물성 캡슐에다가 한 방울씩 넣어서 하루에 2번에서 3번, 근데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2번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2번 이렇게 일주일에 2번꼴로, 이틀꼴로 보통 복용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오레가노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오레가노가 없을 때는 이 오일들은 면역력에 좋은 블렌드로 매일매일 한 방울씩 하루 2번에서 3번, 보통 3번까지는 잘 안 드시더라고요. 2번 정도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블렌드예요. 이 4가지가. 네, 요 4가지가. 레몬까지. 네, 보통 그렇게 캡슐에 넣어서 드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오일을 복용하실 때는 좀 겁이 나실 거예요.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염이 정말 강하게 있으신 분들은 온가드 오일이랑 레몬 오일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분들은 오일을 온가드나 레몬까지 같이 넣어서 복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온가드는 그리고 또 어떤 활용법이 있냐면, 보통 이제 디퓨저에다가 다른 오일들, 내가 오늘 어떤 오일을 발향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왔다, 좀 감기 기운 있고 목이 아프다 했을 때는 온가드 오일 1~2방울 정도 디퓨저에 넣고요. 보통 500ml 기준으로, 디퓨징은 처음 시작하실 때는 난 좀 향에 좀 약하다, 향이 너무 진한 거가 힘들다, 에센셜 오일은 한 방울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연하게 시작하셔서 익숙해지시면은 조금 더 넣어서 이제 복용이 아니라 발향을 하시는 양을 늘려가기를 이제 권장드리고요. 보통 8방울에서 성인 기준으로 12방울 정도까지. 근데 공간이 좀 크다, 방이 크다, 혹은 마루에서 키신다 하셨을 때는 12방울 정도도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내가 방이 작다 하면은 8방울 혹은 10방울 정도 넣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8방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늘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가 만약에 5살 이하다 하면은 한 6방울 정도까지 저는 보통 아이방에 켜주시길 이렇게 말씀드리고, 크게 감기가 오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은 좀 뭐 이지에어나 온가드, 그리고 뭐 시더우드나 라벤더 혹은 프랑킨센스 요런 정도, 아니면 티트리, 여기까지 보통 사용하시기를, 그냥 아주 기본적인 레시피예요. 그리고 아이가 잠을 잘 못 자면 라벤더 혹은 시더우드, 그리고 프랑킨센스 혹은 로만 캐모마일, 이렇게도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좀 짜증이 많다, 요즘에 짜증이 많다, 화를 많이 낸다 하면은 라벤더 대신 세레니티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밸런스 오일도 아주 좋고요. 보통 그렇게 6방울 정도. 그리고 아이가 조금 그거보다는 더 크고 에센셜 오일을 처음에 이제 사용해서 좀 익숙해지면 8방울까지도 저는 발향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향
사용하는 거를 보통 아이 있는 분들은 한 8방울 정도 처음에 조금 작게 해서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기를 처음부터는 우선 그것만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에센셜 오일은 아주 박하다 싶을 정도로 에센셜 오일이 좋다던데 제가 좀 그랬는데 좋다던데 하면서 퍽퍽퍽퍽 썼다가 저는 다행히 뭐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반드시 많은 양이 절대로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소량도 효과가 충분하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박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다 생각이 들어도 조금씩부터, 그래서 안전하다 생각이 드셨을 때 양을 서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니까 혹시 정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오일로 온가드 오일은 그렇게 발향도 하시고요. 그리고 좀 매운 성질을 갖고 있고 이 오일은 따뜻한 오일이에요. 근데 좀 매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코코넛 오일이나 뭐 호호바 오일 같은 캐리어 오일과 같이 사용을 해서 이제 희석할 때는 이렇게 좀 온가드 오일은 보통 전 성인 기준으로 100원 정도 양의 한 방울 정도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바르시기를 권장드리는데 온가드 오일이나 클로브 오일 혹은 좀 더 자극적인 뭐 타임 오일 같은 오레가노 오일 같은 자극적인 오일들은 100원이 아니라 500원 정도의 양의 한 방울 정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기 부분 그리고 혹은 아랫배 혹은 발바닥 아니면 뒷목 혹은 척추 라인 좀 도포하시면 모든 오일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뒷목 그리고 척추 라인 발바닥 중앙 부분 그리고 아랫배 혹은 호흡기 오일들은 앞가슴 이렇게 발라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량과 용량을 좀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롤온 있죠? 10ml짜리 롤온. 지금 여긴 없네요. 롤온 오일에 보통 이렇게 한 방울, 뭐 온가드 한 방울, 티트리 두 방울 이렇게 보통 사용하는 게 용량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정도만 발라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희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통 사용하시고요. 프랑킨센스 오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프랑킨센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프랑킨센스 혹은 뭐 프랑켄슈타인 처음에는 다들 프랑켄슈타인?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프랑킨센스 오일이고요. 보스웰리아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어른들 이렇게 관절 염증에 좋은 보스웰리아 보통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신데 보스웰리아가 이런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굳은 형태 약간 송진 같이 뭐 이렇게 굳은 형태 이런 형태라면 프랑킨센스 오일은 희석해서 이제 우리 에센셜 오일 형태로 나와 있는 오일이에요. 주변에서 이제 프랑킨센스가 귀한 오일이라더라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제가 스리랑카 여행 가서 에센셜 오일 판매하는 어떤 그 브랜드의 상점에 갔었을 때 프랑킨센스 오일은 품절이었어요. 거기서도 프랑킨센스 오일 보통 사기가 쉽지 않으니 거기서도 이 오일은 품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바로 프랑킨센스 오일이고요. 이 오일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가 모략 그리고 유향 그리고 황금을 가지고 그 별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드린 그
모략, 유향, 황금 중에 바로 유향 프랑킨센스 오일입니다.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귀한 오일이겠죠. 동방 박사님들이 3가지를 선정해서 드린 오일 중에 오일 2가지와 1가지는 황금. 그 시대에 또 황금 엄청 귀하겠죠. 그 3가지 중에 하나인 프랑킨센스는요,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는 오일입니다. 세포를 재생하고 뇌를 지원하고 뇌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염증을 줄이고 피부에 정말 좋은 오일이에요. 왜냐하면 염증도 줄여주고 세포도 재생해주고 그렇게 지원해주는 오일이어서 피부 건강에 저는 항상 그 세럼 만들 때 프랑킨센스 꼭 넣어주고 있고요. 아니면 호호바 오일이나 뭐 카렌듈라 혹은 어떤 날은 코코넛, 어떤 날은 아르간 이런 오일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 오일은 쓰네요. 그래서 저는 보통 100원에 한 2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온 얼굴에 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피부가 편안해진다고 해야 되나? 편안해지고 피부 자체에 이런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나무 수지 오일입니다. 나무의 그런 껍데기에 상처가 났을 때 이제 나무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진액을 내보내죠. 그래서 재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오일이 그 이제 형태가 진액이 프랑킨센스 같은 오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일은 보통 발향하시고 피부에 바르시고 그리고 관절염증 있는 곳에 많이 바르는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을 많이 잡아주고 통증을 잡아주는 오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릎이나 아니면 허리, 목 뒤 어떤 부분도 괜찮아요. 프랑킨센스는 정말 어떤 데 써도 무난하게 그리고 완전히 너무나 강력하게 세서 강력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능들이 강력하게 효과들이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프랑킨센스는 어떤 증상에도 보통 다 사용하는데 그런 관절염 혹은 손목 통증 혹은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발바닥 통증 이런 부분에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사지에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발향 그리고 복용 가능한 오일이고요. 도테라 오일은 여기 식품 첨가물이라고 여기 써져 있죠. 식품 첨가물이라고 써져 있는 오일은 다 복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자극적인 오일은 캡슐에 넣어서 혹은 꿀에다가 한 방울을 이렇게 쏙 숨겨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물 같은 차나 따뜻한 물과 함께 복용하고요. 아니면은 꿀물의 형태로 넣어서 복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먹는 올리브 오일 있죠? 올리브 오일에 우리 큰 동그란 수저에 올리브 오일을 넣으시고 온가드나 혹은 오레가노, 타임 이런 오일들을 한 방울 넣으셔서 이렇게 쏙 드시기도 해요. 위험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한 그 베지 캡슐에 오일을 넣으시고 나머지 부분에다가 우리가 먹는 올리브유를 넣어서 채워서 드시면 훨씬 편안하게 소화가 되니까 편안하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랑킨센스나 코파이바 같은 오일들은 보통 혀 밑에 설하요법이라고 하는데 혀 밑에 혀를 이렇게 들어서 혀 밑에다가 이렇게 2방울 보통 드세요. 저도 프랑킨센스 갖고 다니면서 정말 기운이 없거나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막 정신이 혼미할 때 보통 먹거나 아니면은 프랑킨센스가 폐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저는 프랑킨센스 오일을 보통 복용을 자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복용하면 되냐면 이렇게 혀 밑에 약간
묘해요. 맛이 쌉싸름하고 가끔 재채기가 나오기도 해요. 저는. 그러면서 콧물이나 이렇게 제 혹시 폐 안에 가래가 있다면 밖으로 나옵니다. 배출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점액들은. 그래서 배출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혹은 녹여서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형태가 좋은데, 안에 고여 있으면은 이제 코 안쪽에는 축농증이 되고 여기도 폐에도 폐렴이 되니까 배출을 해줄 수 있다면은 가장 좋은데, 이제 프랑킨센스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먹으면 살짝 이렇게 정신이 좀 쫙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좀 지원이 되고, 실제로 혈관의 건강, 그리고 혈행에 이제 혈관이 건강해야 혈행에도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 사실 프랑킨센스는 미국에서 정말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프랑킨센스, 보스웰리아 프랑킨센스는 미국에서 이제 암 치료에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 암세포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막 건강한 세포들의 그 혈관들을 막 이렇게 끌어와요. 엄청나게 얘네의 그런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혈관들을 막 연결을 시켜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프랑킨센스가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건 저도 뭐 경험해 본 부분이 아니어서 어떤 논문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 거지만, 좀 이런 이 주변 세포들과 연결되는 것을 차단시켜 준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킨센스가 항암 치료에 보통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염증이나 세포 재생, 세포 건강에 좋은 오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기능으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좀 영적으로 아무래도 좀 지혜로워진다.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실 때 이 프랑킨센스 오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퓨징을 할 때 이제 호흡기에 좋은 오일들을 보통 디퓨징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만성 비염이다, 만성 폐렴이다, 이런 만성 기관지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프랑킨센스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프랑킨센스를 꼭 한 2방울에서 3방울 정도 추가로 같이 발향해 주시면 굉장히 정말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기가 제가 좀 그랬는데, 비염이 너무 심해서 비염에 좋은 뭐 이지에어나 면역력에 좋은 온가드 혹은 티트리, 뭐 레몬 이런 거를 발향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비염에 되게 도움을 받은 거는 아마도 프랑킨센스라는 오일을 같이 발향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호흡기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같이 프랑킨센스를 꼭 넣어서 발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폐 기운이 떨어질 때 코파이바나 프랑킨센스 오일을 폐에다가 발라줍니다. 또 복용하고요. 혀 밑에 떨어뜨려서 복용하고요. 실제 인후염이 오셔가지고 목구멍이 자꾸 간질간질거리고 기침이 자꾸 나고 목구멍이 좀 헐었다거나 그럴 때는 온가드랑 티트리 오일 가글 하면 되게 도움이 되지만, 또 프랑킨센스 오일을 목구멍에다가 1-2방울, 2-3방울 털어 넣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맛이 만약에 힘들다,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물 한 잔 이렇게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